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전기 기업 분석 5번째 시간입니다. 최근에 제가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영상을 거의 못 올렸는데요. 앞으로 뭐 Q3 보고서 계속 나올 테니까 그 나온 대로 기업들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기도 뭐 주가가 한 15만원까지 내려가면서 지지부진했는데 이게 왜 내려갔고 그리고 얼마까지 가능할 거고 제가 예상하는 앞으로 무엇을 보고 투자해야 될지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삼성전기는 계속 올렸고요. 작년 10월에 올렸을 때 13만원 정도 했는데 한 22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5만원까지 내려왔죠. 그때 10월에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모든 사업부 전망이 매우 좋고 현재는 꾸준하게 모아도 된다. 단 MLCC 가동률이 하락한다면 빈 축소 또는 제외하자. 그러니까 MLCC만 보고 가면 된다. 라는 게 저의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였고요. 삼성전기는 뭐 SK나 현대차 이런 거와는 달리 매우 명확합니다. 사업 구조가. 그래서 분석도 쉽고 앞으로 전망도 보기 좀 편한 편인데 특히 여긴 MLCC만 제대로 보면 나머지 건 뭐 크게 얘만 잘 되면 나머지 건 그냥 서포트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쭉 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22만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이번 년 5월, 6월에 한 15만 8천원까지 떨어지면서 그때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도 MLCC만 보고 가자. 가동률 99%였고 캐파 증가했고 ASP만 안정화되면 이건 구조적 성장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레벨업 된다. 카메라 모듈은 별로 재미없을 거고 기판 솔루션은 무조건 좋다. 그래서 MLCC 기판 솔루션은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카메라 모듈은 쏘쏘고 근데 이보다 나빠질 수 있을까? 그래서 MLCC만 보고 가자. 가동률 하락하면 비중 축소. 그리고 다른 일본이나 대만이나 피어 그룹의 실적을 먼저 보면 얘는 뭐 약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에 한 15만 8천원 떨어졌는데 10월엔 15만원까지 내려갔었죠. 그래서 왜 이렇게 내려갔냐? 그러니까 10월 28일 기준으로 보면 오늘 다행히 한 5% 올라서 16만 7천원까지 올라갔는데 어제만 해도 한 15만 7천원이었다는 거죠. 15만 9천원이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보면 역시나 수급입니다. 외국이나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5월, 6월에 떨어진 것도 여기 지금 이게 외국인 순매수고요. 이게 파란색의 기관 순매수입니다. 5, 6월에 4월 말부터 엄청나게 팔았죠. 그러면서 주가가 확 내려갔고 그나마 이때는 얘네가 한 300만 주 던졌는데 개인이 300만 주 사면서 좀 받아서 이 정도로 떨어진 거지만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던질 때 삼성전기는 내려가고요. 그리고 8월에 또 떨어졌을 때도 역시나 기관 외국인이 순차적으로 던지면서 16만 5천원 내려갔고요. 그리고 이번 10월 달에 역시나 동시에 같이 던지면서 더군다나 개인이 수급을 많이 받쳐주지도 못하면서 한 15만 4천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한 5% 올라와서 16만 7천원이 됐는데요. 일별 매매 동향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외국인은 9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거의 매일 팔았고요. 하루 빼고. 기관도 연기금 등에서 거의 매일 팔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기는 제대로 두들겨 맞은 거고요. 이유는 뭐 5월, 6월과 비슷합니다. 5월, 6월에도 뭐 그때 이유가 뭐 반도체 쇼티지에 따른 생산 차질, 뭐 코로나 재확산, 중국 스마트폰 감소, 펜트업 수요 끝 등등 이것저것 갖다 붙이기 나름인 거고요. 기업의 실적이 얼마나 좋든 뭐 이거는 뭐 최근에는 수급이 다 꼬이면서 그냥 외국인이나 기관이 때려버리면 답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피크아웃 이슈, 뭐 시장 상황이 앞으로도 안 좋다. 그럼 기업이 아무리 잘해도 못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어제 이렇게 발표가 나왔죠.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 매출 2.7조, 영업이익 0.46조, 4,600억. 은행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실적이 훨씬 좋았죠. 그 연간 Q1, Q3까지 누적으로 매출 7.5조, 영업이익 1.13조.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5% 올랐던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MLC 가동률은 거의 100%에 근접한다. 그리고 MLC ASP가 상승하고 있다. 기판 매출은 뭐 전년 동기 대비 28%, 전분기 대비 24% 증가해서 매출만 5,800억 올렸다. 카메라 모듈은 마이너스 3% 감소했는데 이것도 예상보다 선방한 거죠. 그러니까 MLCC나 기판은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았고요. 카메라 모듈은 진짜 안 좋을 걸 알았는데 그나마 선방했던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그러니까 휴대폰 시장이 안 좋은 건 무조건 맞습니다. Q3, Q4가 더 안 좋을 거고요. 하지만 MLCC나 이런 기판, 삼성전기 매우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 Q3 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상반기 보고서만 다트에서 가져와 보면 상반기에도 MLCC부는 가동률 97%였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확인해야 될 게 원재료 비중이 지금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 컴포넌트 부분이 지금 거의 원재료 비율이 한 5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은 매우 좋은데 원재료 비율이 52%까지 상승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지금 분석한 걸 보면은 2020년에 컴포넌트 쪽 매출이 3.64조인데 원재료 비중이 7,800억입니다. 원가가 21.6%였어요. 그러니까 페이스트나 파우더 쪽이 1년 내내 작년 내내 산 게 3,200억이었는데 지금 상반기 보고서를 보면 페이스트나 파우더를 딱 6개월 만에 6,400억 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배를 샀어요. 이미.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되게 고부가 가치 쪽, 좀 비싼 제품을 사고 있거나 비싼 제품을 주로 팔고 있다. 1번이고요. 그리고 원재료가 되게 많이 올라갔다. 원재료 비용이. 그래서 원재료 비중이 원래 한 21%였는데 이게 52%까지 올라가서 마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제가 Q3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이게 아마 둘 다일 것 같은데 생각보다 원재료 금액도 많이 올라갔고 고부가 가치 하면서 뭔가 고가의 뭐 파우더 등을 샀다는 거죠. 그래서 마진율이 좀 안 좋아지는 건데 근데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매우 좋다. 그러니까 매출이 좋다는 건 비싼 걸 팔았다는 거고요. 영업이익이 좋다는 거는 뭔가 다른 걸 깎았다는 거죠. 근데 가장 큰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쪽 삼성전기도 경영 효율화하면서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나 이런 걸 좀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근에 기사가 하나 떴는데 더벨에서 그러니까 순차입금이 마이너스 떴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한 2조씩 돈 빌리고 있었는데 이제 현금이 남는다. 즉 재무 구조를 엄청 개선하고 있다는 거죠. 강제로.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 강화에 고삐를 질 수 있던 건 실적이 좋은데 캐펙스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로 나간 지출을 줄이고 영업으로 한 돈은 차입금을 갚는 데 집중했다. 더 이상 투자할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MLCC 같은 경우에는 천진공장이 뭐 연말부터 돌아가면서 자동차용 비중이 쭉 올라가면서 그게 뭐 내년부터 추가 투자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매년 플래그십에 뭐 S21이나 S20 이런 식으로 플래그십에 투자를 하면서 계속 캐pex 투자를 했는데 이번 연행부터는 그 숫자가 좀 줄어들면서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부적으로도 삼성전기가 뭔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마진은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다른 걸 좀 줄여갖고 최대한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Q3 보고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카메라 모드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비율이 원래 한 70% 정도 됐습니다. 근데 28%까지 하락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로 플래그십에 들어갔던 게 뭐 A5E나 뭐 이런 식으로 중저가에 들어가면서 중가 모델에 들어가면서 그 저가 그 스펙이 좀 많이 낮아졌다는 거죠. 근데 70%에서 28%까지 하락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상반기 1.65조였는데 카메라 모듈이 통신 모듈 합쳐서 다 합쳐서 4천억 밖에 안 되거든요. 한 5천억 밖에 안 되거든요. 요건 조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좀 중요한 건 카메라 모듈보다는 MLCC 쪽. 이쪽은 무조건 마진율이 좋아야 됩니다. 얘가 뭔가 깨지기 시작하면 삼성전기 모두가 무너지는 거고요. 이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봐볼까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보는 애널리스트 보는 그 27일, 28일 날 엄청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열 몇 개가 나왔고요. 대부분 시장 목표치는 21만원, 29만원이고요. 비슷합니다. 뭐 휴대폰 시장이나 전체적인 여파는 좋지 않지만 삼성전기는 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사야 된다.
15만원, 16만원 삼성전기 너무 싸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로 목표가는 한 21만원, 29만원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21만원까지는 뭐 무리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이 되는 건 모멘텀을 좀 어떻게 붙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에서 10월 27일 나온 보고서고요. 그러니까 21년 영업 매출은 9.9조, 영업이익 1.5조, 22년에 매출 10.4조, 영업이익 1.6조다. 근데 똑같이 4개월 전에 낸 걸 보면은 2021년에 매출은 9.15조였습니다. 한 10%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1.25조에서 1.5조. 이것도 한 15% 올랐습니다. 한 20% 올랐네요. 그러니까 6월보다 10월이 훨씬 더 좋고 내년도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근데 주가는 그대로라는 거죠. 내년 거, 내후년 거 땡겨서 그때 금액을 가져온 건데 훨씬 더 좋은 숫자를 이번 년에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 내년도 확실하게 좋을 것 같은데 주가는 아직 16만 7천 원, 시총 12조라는 거죠. 하이투자증권에서 뭐 어제 낸 보고서인데 일단 컴포넌트 매출은 뭐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모듈 매출, 특히 기판 매출이 좀 올라가고 있고 컴포넌트 매출 올라가고 있다. 영업이익 부분은 18년에 MLCC가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을 때 가장 좋았을 때죠. 이때 영업이익을 거의 쫓아왔고요. 이번 년 내년에 카메라 모듈은 뭐 좋았던 19년 대비해서는 뭐 적어졌지만 뭐 일단 뭐 쏘쏘하고 있고 기판이 18년에 적자여서 흑자 2천억 3천억 적자 흑자로 지금 돌아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그래서 그 분기별 매출 추이 전망을 보면은 IT 쪽, 휴대폰 쪽이나 이쪽은 좀 줄어들고 있지만 네트워크나 전장 부분, 특히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전장, MLCC.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카메라 모듈도 있겠지만 MLCC 요 전장에서 얼마나 매출이 늘어날 거냐. 그러면 레벨업이 될 거고요. 네트워크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이건 거의 다 MLC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가 늘어나면 고부가치고 한번 들어가면 꾸준히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요 얘네들이 늘어나는 건 매우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계속 주의 있게 보고 있고 특히 이번 년에 지금 천지공정이 돌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돌아가고 있는지 그 아주 정확한 뭐 숫자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전장용 MLCC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이게 앞으로 아마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건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상반기에 시설 투자가 한 4천억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삼성전기가 조금 캐펙스 투자를 좀 쪼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19년에 캐펙스 투자가 한 1.2조 좀 안 됐고요. 작년에 한 8천억 정도 했을 겁니다. 0.8천억. 지금 상반기에 4천억 했으니까 하반기에도 한 이 정도 하면 작년만큼은 하는 거지만 얘네가 지금 해야 되는 건 MLCC랑 그리고 기판 쪽에 이 투자를 뭐 1조 한다 만다 이런 기사도 뜨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가서 넘어가고요. 그 키움에서 10월 27일 나온 실적 전망 보면 비슷합니다. 이번 년 매출 9.9조, 영업이익 1.5조, 내년에 10.2조, 1.7조 영업이익. 유진투자에서 10월 28일 날 역시 9.9조 매출에 이번 년 1.5조. 둘이 비슷하죠. 내년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모레도 매출 10조 나오고 영업이익 1.5조는 찍을 것 같은데 현재 시총 12조. 오늘 좀 올라서 12.5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일반적인 제조업체지만 영업이익률 15%가 나오는 업체고요. 내년도 15%, 내후년도 10에서 15%는 찍을 수 있는 업체인데 멀티플을 좀 10배도 못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매우 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만원, 한 21만원까지는 무리 없다고 보지만 그 이상은 뭔가 모멘텀, 아까 말한 전장 또는 MLCC 뭐 가격이 상승하거나 그러니까 전장 쪽이 뭔가 붙어야 됩니다. 그 네트워크 쪽이나 전장 쪽이 붙어서 추후 모멘텀이 추가로 보여준다면 아마 레벨업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에서 21만원까지는 전혀 걱정 안 하고 있고요. 이게 된다면 어떻게 정리할지 그 상황 보면서 계속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 업체들, 그러니까 똑같이 MLCC 업체들 보면 TDK, 뭐 무라타, 타이오유덴
1년치 주가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실적은 오늘은 안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Q3 보고서 분석할 때 같이 좀 볼 거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작년 뭐 연말에 피크 찍고 쭉 흘러내렸다가 다시 올랐다 내렸다가 이게 삼성전기고요. 여기 TDK, 이게 타이유유덴, 무라타 전부 다 나머지 세 개는 일본 업체고요. 큰 틀은 비슷합니다. 작년에 피크 내려왔다가 좀 괜찮았던데 타이어드행 같은 건 확 치고 올라갔다 내려왔고 나머지는 뭐 지지부진하다가 또 내려오고 이게 다시 또 올라가려면 모멘텀이 붙어야죠. 그 결론입니다. MLCC 미래 업황은 매우 좋습니다. 가동률 유지하면서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동률 95% 이상이고 ASP 상승이고 구조적 성장 중입니다. 하지만 천진공장의 MLCC가 얼마나 더 잘 되고 있냐? 얘가 지금 전장용이고요. 얘가 잘 돌아가서 MLCC의 전장 비중이 10% 이상 된다. 그럼 가동률 이렇게 되면서 전장 비중까지 올라간다. 뭐 더할 나위 없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재료 비율 정말 마진이 괜찮냐? ASP도 상승하고 있지만 얘가 상승하는 것보다 원재료가 더 많이 상승한다면 마진을 깎아먹게 될 거거든요.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카메라 모듈 부분은 별로 그냥 기대도 안 하고 있고요. 그냥 크게 재미없을 겁니다. 쇼티지 있을 수도 있고 애플 등에 추가 진입이 없다면 특히 뭐 S21이나 뭐 S20 플래그십이 메인이었는데 걔네들 숫자가 확 줄어들면서 크게 재미없고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뭐 중저가까지 들어갔는데 그럼 마진이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애플이나 이쪽 신규 진입이 없다면 크게 재미없을 것 같고요. 특히 카메라 모듈은 전체적으로 캐파가 너무 많습니다. 전체적인 업체들의 캐파가 너무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몇 개 죽기 전까지는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그 기판 솔루션은 내년까지 뭐 매우 좋을 거고요. 원래 저는 한 2,000원 이상 못 할 거라고 봤는데 이번 년만 해도 한 2,500원 할 것 같고요. 내년에 거의 4,000원까지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판이 정말 이 정도로 계속 쇼티지가 나면서 좋아질까? 그게 4,000원까지 된다고 하면 얘 플러스 얘는 그냥 기본만 받쳐주는 거였는데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MLCC나 기판 솔루션 이보다 좋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계속 더 좋아집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더 계속 좋아지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카메라 모듈은 소스였고 이보다 나빠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나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업, 얘는 다운이고요. 하지만 결론은 역시 삼성전기는 MLCC만 보고 가자. 가동률 하락한다면 얘는 비중 축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MLCC가 부러지면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역시나 삼성전기는 뭐 1년 내내 동일합니다. MLCC만 잘 되면 삼성전기는 계속 고. 그리고 추가로 작년 10월부터 반도체 패키지가 너무 좋아 보여서 삼성전기에 좋아 보여서 반도체 패키지 업체에도 추가 분석해보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작년부터 투자를 한 기업이 있기는 합니다. 해성 DS였고요. 이게 생각보다 삼성전기보다 수익이 훨씬 좋았습니다. 이건 이미 좀 익절한 것도 있고 한 반절 정도 정리하고 한 반절 남겨놨는데 뭐 금액은 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삼성전기보다 이거 훨씬 더 수익이 좋아서 다행히 뭐 이번 년에 뭐 이런 식이었으면 저는 SK를 하다 보니까 SK 케미칼이 되게 싸 보이네 해서 SK 케미칼 했더니 그게 좀 수익이 좋았고 삼성전기를 했는데 해성 DS가 좋아 보여서 이거 했더니 수익률이 좋아서 뭐 이런 식으로 메인은 좀 지지부진한데 곁다리로 이렇게 막 이것저것 보고서 읽다 보니까 좋은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게 오히려 좀 걸려서 이건 장기 투자는 아닙니다. 이런 건 장기 투자는 아닌데 수익식으로 갔던 것들이 되게 좋아서 그리고 이번에도 신한에서 삼성전기 리포트를 보다가 또다시 이 메모리 패키징 기판까지 되게 좋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한번 올려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FC BGA나 FC CSP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이쪽에 들어가는 것들만 좋았는데 이제 메모리 DDR5까지 들어오면서 메모리 패키징 기판까지 올라간다. 이쪽을 좀 보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건 나중에 한번 꼭 보시라고 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면 22년에도 패키징 기판은 무조건 쇼티지가 날 거다. 그리고 제일 놀란 게 이거였습니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 이런 거는 뭐 PCB나 이런 것들은 뭐 리드 타임이 4주에서 8주 정도면 만드는 건데 28년까지 장기 공급 계약을 했답니다. 코리아 서킷가. 그럼 쇼티지가 엄청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줄 리가 없습니다. 이런 걸로. 근데 워낙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예 한 5년치 땡긴 겁니다. 지금 어디선가. 그렇다면 얘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가 다 지금 매우 업황이 좋기 때문에 이쪽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고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르는 상태고 사실 뭐 다들 100%씩은 올랐지만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지금 분석 중이고요. 신한에서는 패키징 기판 대장주 심택이고 패키징 매출 비중이 70%, 기타 관련도 모듈 PC인데 30%다. 심택이 패키징 쪽에선 메인이고 코리아 서킷이 보는 것도 좋다. 이건 나중에 제가 시간 날 때 한번 투자하는 기업들 다시 한번 투자하기 시작하면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뭐 삼성전기는 사실 크게 이슈될 만한 것도 없고요. 재미는 없지만 뭐 역시나 걱정은 안 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상방은 조금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하방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방이 얼마인지 한 21만 원까지는 저는 뭐 무리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애널리스트에 말하는 뭐 29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건지는 추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15만 원, 16만 원대 삼성전기는 뭐 사도 전혀 걱정 없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나중에 Q3 보고서 할 때 다시 한번 숫자 같은 거 좀 정리하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제가 잘못 말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면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